increasing arsenals of virtually every weapon. We're modernizing and creating a brand new nuclear force. And frankly, we have to do it because others are doing it. If they stop, we'll stop. But they're not stopping, and I hope they stop. And if they do, we'll stop in 2 minutes. And frankly, I'd like to get rid of a lot of them. And if they want to do that, we'll go along with them. We won't lead the way, we'll go along with them. 분명히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했던 말, 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돌아가서 펜스 부통령은 다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강력한 제재가 곧 나올 것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남한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펜스, 비행기 안에서의 펜스, 도착해서의 펜스, 입장이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현실은 어쨌든 김여정과 북한의 고위급들이 왔다 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연출은 됐지만 본질,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포기를 할 의사가 전혀 없고 미국 역시 비핵화,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현실 자체는 무슨 상황, 대화가 오가고 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펜스 부통령이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밝힌 대로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안을 조만간 몇 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펜스 부통령이 한 말을 근거로 본다면 도대체 우리 지금 북미 대화를 하자는 건가요? 말자는 거야? 정말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미국도 나름대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펜스 부통령이 지금 올린 트위터를 아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거기에 영문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노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없다는 노가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왜 저걸 대문자로 적었을까요? 그만큼 강조하고 보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펜스 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언론인들과 이거 인터뷰에서는 조금 대화도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다시 원칙론으로 굉장히 돌아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어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아직까지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의 의지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터버리면 사실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대북 압력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 없어진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즉 나중에 북한에서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 비핵화의 문제에 대한 화근이 있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no, 더 이상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미국이 이제 추가로 더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할 것이다라는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기자들이 외교부에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또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느냐? 대답은 이랬습니다. Together with Japan and our allies, let the world know this. We will continue to intensify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until North Korea takes concrete steps towar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o that end, I'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oon unveil the toughest and most aggressive round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ver. And we will continue to isolate North Korea until it abandon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once and for all. 미국에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추가 대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거나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미 측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미 측이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 측이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미국은 대북 제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나온 얘기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해상 봉쇄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공격적인 최고의 대북 제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대화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육자회담 때문에 그 보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특사를 미국에 보내서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의거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적법성을 좀 검증해달라고 북한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경제 제재, 강력한 제재를 해서 고립시키려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정상회담으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회담이 중지되는 협의가 중지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근데 북한은 또 그런 걸 또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적법성을 검증하자. 이거는 안보리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성을 검증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화두를 자꾸 던지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자꾸 전달하는 것인데, 또 이제 이 펜스 부통령이 또 저렇게 나오는 것은 아까 사상 최대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한 게 불과 7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그 제재를 하겠다고 한 것을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예외 조치를 막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추가로 되는 제재 조치는 뭐 아까 봉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봉쇄와 더불어서 그러한 예외 조항마저도 완전히 차단하는 네. 그런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제재를 문우신 재무장관이 발표를 하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재무장관이 왜 이 제재를 발표하겠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이제 이 정말 북한에 들어간 돈줄을 다 막겠다. 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해상봉쇄 이야기는 지금 524 제재와 유엔 제재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해상봉쇄입니다. 이 해상봉쇄를 하게 되면 북한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전쟁 전 단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발표하는 미국의 이 제재 자체는 정말 북한의 숨통을 틀어놓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제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도요, 이번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too early to judge. As we've said for some time, it's really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cide when they're ready to engage with us in a sincere way, a meaningful way. They know what has to be on the table for conversations. We're going to need to have some discussions that precede any form of negotiation.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또 미국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남 선전 전문 매체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4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독수리 훈련과 키 리저브 훈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지금 혹한기 동계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혹한기 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다 양쪽이 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이 혹한기 훈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사실 어이없는 일입니다. 네. 북한 군대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다 뭐 농사 짓고 자립경생을 하는 그런 군대지만 우리 군대는 1년 12달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계절에 따라서 다 훈련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 한반도가 겨울이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3군 내하의 부대들이 대부분 다 혹한기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걸 또 비난한 것이고 또 이제 그 워리어 스트라이크 훈련이라고 그것을 지금 이제 또 언급을 했는데 이 워리어 스트라이크 훈련이 바로 WMD를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네. 이게 북한으로서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이제 주한미군 2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한미군 2사단에 화학대대가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재작년 말에 화학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본토에 있던 2사단 화학대대가 네네. 들어와서 대대급이가 굉장히 크죠. 들어왔고 그게 이제 작년에 쭉 훈련을 이어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8사단, 한국군 8사단하고 주한미군 2사단하고 한미연합사단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터널로 들어가서 WMD를 제거하는 훈련. 네, 땅굴 훈련을 했었죠. 그렇죠. 네네. 그 전에 우리 네. 방송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니까. 네네. 그리고 또 지난 5월 달에는 독도하면서 우리 한국 해군 독도하면서 네. 헬기가 출격해서 네네. 그 헬기를 타고 모처에 가서 터널에서 제거하는 훈련 이런 걸 네네. 했거든요. 네. 그럼 헬기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지하 시설물 그렇죠. 제거 훈련을 한 것, 그게 워리어 스트라이커였고 그 훈련을 지금 북한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그걸 이 이제 이야기가 쭉쭉쭉쭉 해왔는데 2월 1일부터 또 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 4월 달에 예정돼 있는
지금 한미 연합 훈련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기 위해서 군부를 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방부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또 연기되는 건 아닌지 들어보시죠. 그 한미연합 훈련이 대화나 요거 관련해서 요거랑 연관돼서 뭐 또 추가로 그게 이제 또 바뀔 수 있는지. 한미 연합 훈련은 한미 정상이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군당국 간에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키 리졸브 훈련이랑 독수리 연습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어려우신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월 1일에 독수리 훈련, 4월 23일에 키 리졸브 훈련, 이건 변함없는 상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지금 이낙연 총리가 얼마 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 때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 정진석 의원이 몇 번을 물었습니다. 네. 자, 연합훈련 언제 합니까? 네. 나중에 결정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을 확답을 안 했어요. 자, 지금도 조금 전에 보시면 국방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지금 일단 연기하는 것만 결정했고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4월 1일과 23일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이 국방부 입장에 보면 애매하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상황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합훈련 할 경우에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아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선에서는 4월 20일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층부의 국방부 대변인은 매일 아침 장관과 회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입장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방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4월 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이 상수였지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틀 연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중심은 남북 정상회담, 특사 파견,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김정국 실장, 신인균 대표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